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교양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양이 뭐 그리 중요해? 실용적인 지식만 있으면 되는 거 아냐? 나는 이미 충분히 교양이 있는 사람이야. 교양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업그레이드할 준비 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양을 단순히 책을 많이 읽거나 고전 음악을 감상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는 실생활과 동떨어진 쓸모없는 지식이라고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진정한 교양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줍니다. 특히 AI와 빅데이터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력과 창의성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교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교양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닌 삶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양의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진정한 교양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5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 돈과 자본, 종교, 철학, 역사, 그리고 예술입니다. 첫째, 돈과 자본에 대한 이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을 이해하면 단순히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종교는 인류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불교의 고통의 근원에 대한 통찰은 현대인의 스트레스 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죠. 셋째, 철학은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추론 능력을 길러줍니다.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처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지혜가 시작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넷째, 역사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 사례를 배울 수 있죠. 마지막으로 예술은 우리의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고 창의성을 자극합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통해 감정 표현의 다양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학교에서 충분히 배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양은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쌓아가는 것이며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교양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교양은 오히려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할 때, 복잡한 사회 문제를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교양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5가지 교양의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를 이해하면 현대 경제 시스템의 발전 과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이는 돈과 자본에 대한 이해로 이어집니다. 철학은 종교의 근본 질문들과 맞닿아 있으며 예술은 역사와 철학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왔죠. 이를 시각화해 볼까요? 5가지 영역을 오각형의 각 꼭지점으로 표현해보면 이 오각형이 클수록 우리의 교양 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영역을 발전시킬수록 오각형이 커지고 삶의 질도 함께 향상되는 거죠. 그래도 전문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폭넓은 지식보다는 한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네요. 물론 전문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과 창의성은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이 융합될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기술뿐만 아니라 디자인, 인문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만은 물리학 연구에 예술적 상상력을 결합하여 획기적인 발견을 이뤄냈죠. 따라서 전문성과 폭넓은 교양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양은 우리의 전문성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밑거름인 셈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진정한 교양의 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돈과 자본, 종교, 철학, 역사, 예술, 이 5가지 영역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모두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죠.
이제 이 개념들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교양의 힘을 실제로 어떻게 키우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돈과 자본 영역에서는 단순히 경제 뉴스를 보는 것을 넘어 경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어보면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영역에서는 다양한 종교의 핵심 가르침을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불교의 고통의 근원과 기독교의 원죄 개념을 비교해 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죠. 철학 영역에서는 일상적인 질문에 철학적 사고를 적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니체의 위버맨시 개념을 적용해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거예요. 역사 영역에서는 현재의 사회 문제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국제 갈등을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 영역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통해 전쟁의 비극을 느껴보거나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들으며 인간의 의지와 운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교양의 힘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까요? 하루 한 개념 훈련. 매일 새로운 개념 하나를 배우고 그것을 일상생활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세요. 다독다작 실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읽은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 보세요. 문화체험데이 만들기.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문화체험을 해보세요. 클래식 음악회, 미술관 관람, 연극 관람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철학적 대화 나누기. 친구들과 만날 때 가벼운 주제 외에도 인생의 의미, 사회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세요. 역사 속 산책하기. 여행할 때 단순한 관광이 아닌 그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찾아보는 여행을 해보세요.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거예요. 지금까지 진정한 교양의 힘과 그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교양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혀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돈과 자본, 종교, 철학, 역사, 예술 이 5가지 영역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며 여러분만의 교양의 오각형을 키워나가세요. 교양은 평생에 걸쳐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매일 조금씩 여러분의 교양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